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 새벽에 연준의 금리 결정과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시장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출발은 괜찮았어요. 이 새벽 3시가 되자마자 금리 발표를 했고 바로 이어서 FOMC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는데 금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75bp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4%가 됐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미국은 유례없는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이 자이언트 스텝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상폭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리 발표를 하고 바로 이 성명서도 발표를 했는데, 여길 보시면 그 성명서에서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간차를 감안해 상황을 지켜보며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을 했고, 또 이 국채 수익률도 4%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금융시장이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1분봉인데, 보시면 이 셋이 발표 직전에 이렇게 스물스물 빠지다가 발표와 동시에 이렇게 확 빠졌다가 다시 아래 꼬리를 길게 말리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진 이 FOMC에서 이 속도 조절론을 정말 언급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또 슬금슬금 올라서 2800달러까지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선 이 3시 30분에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걸 좀 보면 이제 이 기자들의 물음에 파월이 하나씩 답변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조짐이 없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직 좀 더 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물가지표들과 각종 경제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아직 꺾이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이전보다 작아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발언 수위의 정점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만 불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2만 달러는 깨지지 않고 버텨줬어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보다 이 미 증시가 아주 피바다가 됐습니다. 보시면 애플이 마이너스 3%,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3%, 구글도 마이너스 3, 아마존은 마이너스 4, 테슬라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빅테크들의 대형주의 하락폭이 전부 3% 이상 보이면서 이런 중소형주들보다 더 낙폭이 컸어요. 그래서 이 나스닥은 3%가 넘는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미국과 이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이 코스피 역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비트코인이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거의 한 2300달러 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난 이 직전에 FOMC는 보시면 9월 22일 날 열렸어요. 그때 이 FOMC가 열리고 금리가 결정되면서 그날에도 이 관련 내용으로 영상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보시면 본색을 드러낸 연준의 스탠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결국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렇게 미 증시는 피바다였고, 그래도 보시면 낙폭이 오늘보다는 좀 적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좀 큰 폭으로 떨어져가지고 12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었고, 비트는 이때가 18700달러 선이었어요. 이 9월 말 이 시기가 한창 자산시장이 많이 떨어질 시기여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도 5만원 초반까지 떨어지고, 또 코스피도 이제 2000선이 무너지네 만에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 9월 FOMC에서도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9월달 FOMC를 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 이때 발표가 연말까지의 기준금리와 내년도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연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6월에 FOMC만 해도 이 2022년 올해 기준금리가 3.4%를 예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3.8로 예상을 했는데 9월에 FOMC를 하면서 다시 말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2022년도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4.4%까지 오르고 2023년에는 4.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이제 4%가 됐어요. 이미 6월 달에 얘기했던 3.4%를 훌쩍 넘어버렸고 이제 다음 달 12월에 50bp의 빅스텝만 하더라도 9월 FOMC에서 얘기한 이 4.4%의 금리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성명서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 상승폭이 기존보다는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4.6%가 아니라 더 올라가서 이제는 5%대 기준금리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최근 주가나 암호화폐 상승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건데 어떻게 보면 오늘 파월의 기자회견은 그런 기대에 대해서 찬물을 확 끼얹는 발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미 증시는 지난 9월에 FOMC 때보다 더 많이 폭락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일단 이 오늘의 이 파월의 기자회견은 당장 다음 주에 중간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에는 이런 속도조절론을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이거를 당근이라고 생각해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 파월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파월이 이 연착륙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작아졌다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은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잡고 나중에 경제는 살리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최우선순위이고 이것이 잡히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이 연준의 힘을 계속 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용시장이에요. 매주 고용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10월에 민간 부문 고용이 거의 24만 명이 증가를 하면서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연준은 이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은 이 미국의 실업률이 밤 9시 반에 발표가 돼요. 지난달 예측이 3.7%였는데 실제는 예상보다 낮은 3.5%가 나왔었고 내일 발표 예측은 3.6%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낮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이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완전 고용 수준인 4% 미만을 보이고 있어요. 이대로만 나온다면 고용은 여전히 탄탄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연준은 물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CPI 발표는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또 CPI 발표를 할 때마다 시장은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 CPI 발표는 중간선거가 끝난 후 이틀 뒤인 다음 주 10월 10일에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도 제가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6월에 이렇게 큰 폭락을 한 이후로 더 이상의 저점 갱신을 하지 않고 지금 이 18K, 19K, 20K까지 이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웬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18K까지 깨지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고 봐요. 물론 내년에 진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그 충격으로 미 증시도 크게 폭락을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버틸 수 있진 않겠지만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금리 인상과 같은 충격에는 버텨낸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12월에도 FOMC가 열려요. 어차피 우리는 12월도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시장은 반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파월의 발표로 내년도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이건 역시 시장에서 반영을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이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한 이 리스크는 작아지면서 큰 반등장은 아니더라도 약 반등
혹은 횡보장을 기대하거나 뭐 적어도 큰 하락장은 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우리와 같은 장기 투자자는 내년도 지나서 내후년 이 반감기 이후로 큰 상승장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시장이 반응할 때마다 미리 짜놓은 전략대로 움직이면서 때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